자, 김해동광초등학교 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주 선생님입니다. 국어 수업 시간이고요. 이 영상은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수업을 위한 국어 영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학습한 내용 살펴볼게요. 단원 이름 1단원 마음을 나누며 대화해요고요. 지난 시간에는 예절을 지키며 누리소통망, 우리가 흔히 말하는 SNS에서 대화하기, 이것과 관련된 경험들을 나누어 보았고요. 누리소통망 대화의 좋은 점도 알아보았습니다. 한편 누리소통망 대화로 좋아진 점, 동시에 불편해진 점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누리소통망 대화로 좋아진 점은 언제 어디서나 빨리 대화할 수 있다. 만나지 않고도 대화할 수 있다. 간편하게 문자를 보낼 수 있다. 많은 사람에게 소식을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있었고요. 누리소통망 대화로 불편해진 점은요. 얼굴을 보지 못해서 대화가 어색해질 수도 있다. 대화의 분위기를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문자 전송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일일이 입력하는 것이 불편하다 등등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4번 내용은 함께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붙임 딱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나중에 등교하면 교실에서 직접 활동해 볼게요. 자, 오늘은 5번 예절을 지키며 누리소통망에서 대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겁니다. 자, 4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먼저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살펴보았습니까? 첫 번째 장면 볼게요. 누가 보이나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여학생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풍선에는 공감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지? 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모니터를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컴퓨터로 무엇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인터넷을 하는 것 같고요. 인터넷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인터넷의 카페, 클럽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온 것 같아요. 모임에 들어온 것 같고요. 그 카페에 게시되어 있는 글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터넷에 접속해서 올라온 글을 보고 여학생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공감한다는 것을 내 느낌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표현하고 싶어 하네요. 두 번째 봅시다. 누가 나옵니까? 무엇을 하고 있나요? 화면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이 부분에 댓글을 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말풍선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댓글을 달아서 내 생각을 전할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누가 나옵니까? 여학생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휴대폰, 스마트폰 같아요.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스마트폰의 화면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말풍선이 보이죠?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풍선에는 내 느낌을 표정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자, 여러분들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부르죠? 이모티콘. 그렇습니다. 이모티콘은 영어로 이모션 그리고 아이콘이 합쳐진 말인데요. 이모션은 감정이라는 말이고 아이콘은 어떤 표시, 표기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표시 방법을 이모티콘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본 3가지 장면은요. 누리소통망에서 대화하는 방법들이에요.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물음표에는 어떤 장면이 들어갈 수 있을까? 예절을 지키며 누리소통망, 즉 인터넷, SNS에서 대화를 하는 방법을
장면을 떠올리면 돼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보기에 재미있는 사진, 도움이 되는 사진을 공유하기도 하죠. 공유 버튼을 눌러서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이것도 하고 있죠. 줌 화상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학습터를 이용해서 공부도 하고 있고요. 이때 대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앞에 나온 것처럼 공감 표시, 그다음 댓글 표시, 이모티콘 표시 이런 것들도 함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학습터에서도 여러분들 글에 대한 댓글을 달면서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줌에서도 채팅 기능이 있습니다. 혹시 활용하고 있나요, 반에서? 네. 만약에 내가 줌 수업 중에 내가 말하는 것이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 마이크가 고장났다. 그러면 줌에 있는 채팅 기능을 이용해서 글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소통망에서 대화하는 방법들 살펴보았고요. 이때 예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 공감 또는 나의 생각을 댓글로 달 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되는데요. 예절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밑에 43쪽의 말풍선을 보면요. 어떻게 해야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요즘 줄임말을 사용하고 있죠. 줄임말을 또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 거야? 무슨 뜻이지? 대화가 단절될 수 있겠죠. 이상한 말이나 줄임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 반성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줄임말을 무조건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줄임말은 우리의 대화를 조금 더 원활하고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줄임말을 쓸 때의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건, 전제 조건, 기본 약속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어느 정도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줄임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만 알고 있는 줄임말이라면 그건 원활한 대화를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줄임말을 쓸 때도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리소통망에서의 대화든 일반 얼굴을 보고 하는 대화든 상대방이 대화하고 싶은지 또는 나만 혼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상대방도 나누고 싶은 대화인지 또는 나 혼자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7번 한번 살펴볼게요. 7번 그림을 보고 누리소통망에서 상대의 말에 공감하며 대화하는 경우를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4가지 장면의 그림이 나오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살펴보았나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림. 아이고, 색깔 바꿀래요. 잠깐. 자, 첫 번째 그림. 누가 나옵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있는 장소는 어딘 것 같나요?
네, 일단 남학생이 나옵니다. 무슨 옷을 입고 있는 남학생이죠? 그렇죠. 병원복.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는 옷. 네, 이 옷을 입고 있고요. 이 남학생이 오른쪽 발을 한번 봅시다. 오른쪽 발. 어때요? 네, 깁스를 하고 있네요. 깁스. 자,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친구가 있는 장소 어딜 것 같아요? 네, 침대와 여기 침대 옆에 있는 커튼을 보니까 병원일 것 같습니다. 병원. 자, 이 친구의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빨리 학교에 가고 싶다. 다들 어떻게 지낼까? 두 번째 장면 한번 볼게요. 그래, 누리소통망으로 연락해볼까 하면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니까 빨리 나와서 학교에 가고 싶어. 모두 보고 싶어요. 라고 이모티콘, 눈물 흘리는 장면과 함께 네,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세 번째 장면. 잠깐 지금 뭔가 삐 소리가 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화재 경보 장치 점검을 위한 겁니다. 네, 실제 상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오해는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습니다. 조금 소리 듣는데 방해가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릴게요. 계속 수업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 얼른 나와서 건강하게 돌아오렴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누구일 것 같아요? 네, 담임 선생님일 것 같네요. 담임 선생님의 문자. 그 다음 네 번째, 보고 싶어. 사랑해 친구야. 어서 나. 친구의 문자까지 나왔어요. 자, 네 번째 장면에서는 선생님 고맙습니다. 빨리 나올게요. 모두 정말 고마워. 하고 이모티콘과 함께 보냈네요. 자,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어떤 경우에 친구들과 누리소통망 대화를 하면 좋을까요? 항상 모든 대화를 누리소통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모든 대화를 누리소통망으로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늘 항상 폰을 붙잡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며 하면 될 대화조차도 폰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직접 얼굴을 보고 하는 대화의 장점과 특징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폰 중독에까지, 사이버 중독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누리소통망 대화가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만날 수 없는 상황, 또는 급히 지금 집에 있지만 급히 뭔가 연락을 전해야 되는 상황일 경우에 누리소통망 대화를 이용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급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누리소통망보다 무엇을 이용하는 게 더 좋을까요? 정말 급해요. 또는 문자로 글자를 찍는 것보다 내가 직접 목소리로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누리소통망보다는 뭐가 좋습니까? 그렇죠. 전화로 직접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생각할 때는 정말 중요한 내용, 급히 전해야 되는 내용,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전화로 먼저 통화를 하고 그 외에 문자로 전해야 되는 게 더 좋은 경우, 또는 누리소통망에서 사진으로 뭔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통화와 누리소통망을 함께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첫 번째로 선생님이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누리소통망 대화에서도 일반 대화처럼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대화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고 끝까지 경청하고 이런 것들을 SNS에서도 똑같이 보여주면 돼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할 말을 그냥 메시지로 적는다는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소통망 대화에서도 공감이 필요하고요, 경청이 필요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있어.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글로 나타낼 수 있고요.
또는 이것을 상징하는 이모티콘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웃는 표정 또는 물음표와 관련된 이모티콘 등등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자, 누리소통망 대화의 경우 살펴보았고요. 자, 마지막 8번입니다. 8번. 누리소통망에서 상대의 말에 공감하며 대화해 봅시다. 이제 실습하는 장면인데요. 누리소통망에서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서 생각하며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요.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며 글을 남기거나 이모티콘을 남기거나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을 남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지금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학교에 돌아오면 붙임딱지를 이용해서 실습해 볼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 주에 줌 수업을 하잖아요. 줌 수업에서도 지금 이걸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줌 수업에서 우리가 채팅을 하거나 또는 이 학습터를 활용해서 글을 남긴다면 바로 공감하는 대화를 실천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긴 시간에 걸쳐서 줌 수업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 배운 내용들 우리 원격 수업 중에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어 수업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감하며 대화를 나누기를 위해서 이야기를 읽고 공감하며 대화 나누기 해볼게요. 47쪽에 네 꿈은 뭐이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